안녕하세요. 오로이 첨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스트 편입을 한번 사례를 살펴볼게요. 총 4가지 항목인데요. 마지막 항목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서 사례를 준비했어요. 보면요. 학부과정 졸업 후 진로 계획 및 대학원 진학한 다음에 어떤 분야 연구하고 싶은지 총 천자인데요.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원래부터 있던 항목인데 대학원 진학을 아예 항목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항목은 좀 드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의도를 조금 감안한다면 대학원 진학까지 진로 계획에 넣어서 기술을 하는 게 조금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진학을 하는 학생에서 입장에서 기술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시작할게요. 나노 입자의 물성을 활용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소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썼는데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이게 보시는 분들이 구조를 잡고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특화해서 기술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덧붙이자면 신체 부위에 혹은 어떤 질병 그런 것을 치료하거나 진단한다. 이렇게 조금 폭을 좁혀가면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일단 이렇게 첫 문장을 만들었고요. 일반 화학물질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뇌, 신경 등의 부위에 내인성 물질로 이루어진 나노 입자를 조립해 투여한다면 독성 없이 특정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학부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각에서 기술을 했어요. 이것도 다 구체화가 조금씩은 더 가능합니다. 이게 문장의 흐름과 구체화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문단을 만드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화학물질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뇌, 신경 이렇게 이 부분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 내인성 물질 이런 것도 어휘를 잘 선택해서 기술을 해야 되겠고요.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를 지원을 할 때는 대학원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진학을. 그래서 그 세부 전공이 1학년 이후에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각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다 달라요. 그 전공에서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기서는 2학년부터는 그 교수분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연구 상황 이런 거를 학교 홈페이지나 논문 이런 걸 참고해서 기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이 분야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홈페이지를 토대로 어느 정도 내용들을 수렴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그 세부 전공에서 지금 당장 다루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현황 그리고 유니스트에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이 3가지를 종합해서 기술을 해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약물 전달체로서 나노 입자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며 이 문장 또한 구체화가 조금 더 가능하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서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금 더 세분화하는 건 이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문장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다양한 바이오 소재에 대한 연구와 접목해 맞춤형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대상으로 삼은 이 교수의 연구 분야가 넓게 3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분야만 집약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기에는 조금 정보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학부 과정에서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연구 분야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교수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3가지가 있다면 3가지를 전체적으로 관심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전략도 어느 정도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좀 괜찮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우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정보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교수가 다루고 있는 연구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쓱 훑어본 것을 보여주는 그 정도로 관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대표적으로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는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 약물 전달뿐만 아니라 바이오 센서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일벽 나노 탄소 튜브 같은 경우는
나노 입자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가장 우수한 입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 또한 바이오 소재로서 생체 적합성 뛰어나니까 약물 전달, 치료 진단 이런 데로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바이오 센서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게 이미 바이오 이미징 이쪽 사업도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바이오 센서도 이 나노 바이오 소재에서는 반드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내용들 다 본인도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학계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엑소좀도 생체 나노 입자로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 중인데 세포 간 정보 교환을 매개할 만큼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해서 역시 나노 입자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지원자니까요. 이 엑소좀도 이제 생체 진핵생물체 내부에서는 대부분 다 나오는 그런 물질이니까요. 나노 입자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죠. 탄소 나노 튜브, 단일벽 이탄소 나노 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사례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 사례라기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만 보여줄 수 없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두 세 개 정도는 보여주는 게 관심을 보여주는 전략으로는 아주 적절할 수 있어요. 다음입니다. 이를 응용해 표적 치료제와 진단 바이오마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발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고 구체화가 필요하겠죠. 역시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거니까요. 다소 구체적이지 않게 조금 내용을 다뤘어요. 이처럼 다채로운 나노 바이오 소재를 약물 전달 시스템의 관점에서 연구하며 바이오메디컬 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툴, 그리고 이 분야에서 지금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해당 교수들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알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읽고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조사는 필요한 거죠. 바이오메디컬 툴이 단순히 복합 어휘라 어려울 것도 없지만 아예 눈에 안 익었다면 쓸 수도 없는 어휘니까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휘도 잘 사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약물 전달 시스템이 나온 이유는 앞에 나왔던 나노 입자들이 대부분 다 약물 전달에 활용도가 높은 거니까요. 이것들을 다 통일성 있게 또 포괄적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휘들을 배치했습니다. 이제 500자 분량 정도로 간추렸는데요. 이 흐름상 대학원에서 과정을 마친 후에 졸업 후 맞이할 그 다음 단계로 나와야 되겠죠.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 후에서는 이제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대학원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나노 바이오 소재를 통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여기서 구체화가 더 가능하죠. 어떠한 약물 전달 시스템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약물 전달 시스템,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문장이니까요. 흐름이에요. 흐름 위주로 이 내용들을 봐야 해요. 그리고 나서요. 생체 재료와 중개의학을 배워가며 SWCNT, AFNC 등을 약물 전달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탐구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개발할 것입니다. 이 내용도 더 구체화가 가능하겠죠. 어떠한 효능을 극대화할지 구체화할 수 있고요. 약물 전달이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분야는 전공에서 연구할 분야를 특정한 후에 가능하니까요. 여기도 어느 정도 열어놨습니다. SWCNT는 탄소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고요. AFNC는 나노 복합체. 이런 어휘들은 아무래도 전공을 이미 결정하고 사용하는 거라 어느 정도 교수 측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어휘니까요. 이렇게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순서는요. 본인이 선택한 전공의 대상을 먼저 확정을 해야 돼요.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황, 그 분야의 현황,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 조사, 그리고 거기서 어휘들을 추려내고요. 본인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하겠다고 강점을 놓은 다음에 그 분야에 맞춰서 구체화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졸업 후까지의 과정이니까
진로 계획까지 큰 그림에서 그린다면 대학원 과정을 한번 생각하고 포함해서 기술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유니스트 편입 자기소개서 네 번째 항목을 사료를 살펴봤는데요. 다른 항목과 연결해서 본인의 뭐 기초 소양이라든지 학문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하니까 구성면에서는 이 네 번째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으로 항목들을 살펴보고 다뤄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 내용을 완료하겠습니다. 뭐 첨삭이 필요할 때는 역시 오로지 첨삭 한국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